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무선 경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핵심 경기지표 10개 중에 7개가 하강 둔화입니다. 올해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상저하저가 될 겁니다. 국내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가 다 안 좋다라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견된 모습입니다. 중국, 대중국 무역이 이제 적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금방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더욱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대기업 법인세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깎아주면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서민들에게로 부담이 돌아간다는 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자꾸 이전 정부 때리기에만 계속 신경을 쓰는데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부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전 정부 꽁무니에서 이전 정부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 각계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의 혹은 윤석열 정부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만 다 기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더욱더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만 보고 계속 저러다 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 이창용 한국총재 같은 이가 한국은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더 엉망입니다.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그들이 그냥 무슨 정치인처럼 얼굴 내밀고 일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척하고 그러고 삽니다. 답답한 거죠. 답이 없죠. 이미 노무라 정권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마이너스로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1% 경제성장을 하겠습니까? 1% 못할 것 같습니다. 1%는 그냥 노무라 정권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23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6% 날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정권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삼성전자 완전 저점 찍었잖아. 감산이잖아. 지금 사면은 괜찮대. 이런 개소리 하고 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뭐라 그럽니까? 중국발 훈풍, 리오퍼닝, 효과 이런 얘기하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퍼닝 이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딴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지금 IMF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쌩 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50만원 100만원 빌려줬잖아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냥 못 받을 거 알면서 빌려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맺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 미국하고 손잡으면서 너무 미국 쪽과 일본 쪽으로만 치우치면서 중국을 등한시한 탓에 대중국 수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무역수지 악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악화가 그냥 대외 여건 탓인가? 아니면은 정부 때문인가? 정확하게 딱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상황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최소한의 노력이나 협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한국이 계속 경제가 침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중국은 한국에게 아주 유용한 나라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뭐 일본과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에 무조건 붙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적절한 균형을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너무 대외적으로 중국 관련해가지고 등한시한다라는 이제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대외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뭐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뭐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중국과 관계를 맺고 이래저래 경제적인 부분들을 취하려고 애쓰는데 한국은요 미국과 중국 균형 외교 경제를 위한 뭐 여러가지 원칙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좀 그런 전략들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나라들에 대한 연구,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가 저 경제 상황이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무섭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거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최근에 금값이 치솟는다 이러는데 금값이 왜 치솟겠습니까? 왜? 이것 또한 한국 경제 위기 경고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금값이 더 이제 올라가는 걸 부채질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금이든 뭐든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안간힘을 쓴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구나. 많이 힘들구나. 게다가 함부로 모험 걸거나 함부로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 괜찮지 뭐 지금이 기회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너무 쉽게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금세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고 욕심부리고 해서 안 되겠다. 좀 조심하면서 더 나은 자세로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